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 이민년 호랑이 해를 맞이해서 개띠들의 전반적인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이 띠별로 운세를 볼 때는 일단은 디테일한 면을 여러분들께서 혹시 자세하게 보고 싶다고 하면 개인의 개별 사주를 좀 봐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.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하고 또 다른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한 이제 무속인들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역학을 공부를 해서 학문적으로 푸는 사람들이 아니라서, 물론 또 무속인 중에서도 공부를 하시는 분들 계시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다,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물론 뭐 저한테 의뢰를 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한테 의뢰를 하셔도 되고, 아니면 그냥 뭐 굳이 나는 뭐 개인적인 사주 필요 없이 띠별 운세만 알고 싶다 하시면 다른 분들도 영상도 올린 게 있으니까 비교해서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22년 다 아시겠지만 이민년 호랑이 해입니다. 이 이민년 했을 때 임이라는 것은 수의 기운이고요. 인이라는 것은 목의 기운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는 천간과 지지를 놓고 보는데, 뭐 어떤 분들은 흑호라고 합니다. 흑호라는 것은 검은 호랑이라는 소리죠. 왜 검은 호랑이냐면 이 임의 기운은 수의 기운이고 인의 기운은 목의 기운인데, 이게 수는 검은색을 나타내고 이 검은색의 호랑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하지만 뭐 백호든 흑호든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. 이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느냐, 이게 중요한 거지, 뭐 색깔이 무슨 색깔인가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할 때 이 술은 개띠를 나타냅니다. 그러면 개띠는 잘 아시겠지만 5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갑술년생이 있고요. 갑술생, 병술생, 그리고 무술, 경술, 임술생이 있습니다. 자, 갑술생은 나이가 뭐 34년생인데 이 뭐 나이를 따지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연세는 별로 없겠죠. 그렇다고 하면 일단 가장 가까운 게 94년생이고요. 병술생은 뭐 이제 2006년생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2006년생보다는 46년생, 무술생은 58년생, 무술생은 굉장히 많습니다. 무술년 개띠가 제일 많죠. 그리고 경술생은 70년, 임술생은 82년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띠별로 이 개띠가 됐던 무슨 띠가 됐던 다 보면 5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건 목의 기운, 이건 화의 기운, 토의 기운, 금, 그리고 수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. 그래서 개띠가 이렇게 5개가 있는데, 2022년 개띠한테 가장 커다란 변화가 그럼 무엇이냐, 운세적으로 봤을 때 일단 지살이 작동하는 애인데, 이 지살이라는 것은 이동과 변동, 이사 관계 이런 걸 나타냅니다. 일종의 약간의 뭐 역마살의 기운과도 좀 비슷합니다. 물론 역마살이라는 것은 서로 상충살이 왔을 때 역마살의 기운으로 얘기하는데, 일단 이 역마가 됐던 지살이 됐던 이동과 변동, 이사를 나타내는데, 일단 지살이라는 것은 내가 자의적으로 이동을 했을 때 그때 움직임을 나타냅니다. 즉 우리가 이동과 변동이 있을 때 타이냐 자이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. 이거는 내가 직접 어디를 이사를 간다든지 회사를 바꾼다든지 직업을 바꾼다든지 이동을 나타내는 거고, 이 역마가 들어오는 것은 타의에 의해서 회사에서 갑자기 어디 멀리 출장을 보낸다든지, 아니면 회사에서 뭐 나가라고 한다든지, 아니면 가게를 하고 있는데 주인이 갑자기 자리를 비워달라고 한다든지, 뭐 그런 거는 이제 역마가 충돌 와서 작동을 할 때고, 이 지살은 내 스스로 이동과 변동을 할 때인데, 그래서 개띠들 같은 경우는
2022년 한 해 같은 경우는 내 스스로 집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어디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든지 해서 뭔가 새롭게 시작과 이동과 변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해입니다. 그러면 이 변동과 이동이 했을 때 긍정적으로 나타나느냐 또 부정적으로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. 내가 어떤 일을 시작을 하고 이동을 했을 때 그 일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야 보람이 있잖아요. 내가 어떻게 해서 변화를 줬는데 그게 부정적으로 다가온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안 한 것만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을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개띠한테는 일단 이동과 변동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약간의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좀 부정적인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2022년 한 해는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든지 어디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했을 때 그럴 때는 조금 부정적인 요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뭐 계약 관계가 됐던 어떤 서류 관계가 됐던 문서 관련 뭘 썼을 때 이런 부분 아니면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한다 그러면 세무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해에 비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. 그러면 언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좋냐? 초기에 움직인다고 하면 양력으로는 2월경이 좋고요. 2월이나 아니면 8월경, 8월경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내가 움직이려고 한다고 하면 양력으로 2월이나 8월에 움직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직업 변동인데 물론 이동과 변동도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직업 변동 이게 좀 큽니다.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인목 이민년 호랑이의 이는 이 개띠 입장에서는 나를 극하는 기운입니다. 극한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상극의 기운도 극을 하는 거죠. 이 극한다는 것은 사주에서는 관운이라고 하고 관기라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직업의 관이라는 건 직업을 나타내는데 특히 내가 뭐 이사라든지 아니면 어디 출장이라든지 여행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새로운 일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, 가능성이 큽니다. 그래서 새롭게 무엇인가 시작을 하고 바꾸려고 한다. 그러면 그 일이 긍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게 중요한데 긍정적인 작용보다는 긍정적인 게 30%라면 부정적인 게 70% 정도로 조금 클 수 있습니다. 물론 사주가 만약에 신강한 사주에서 이 인목의 기운이 나한테는 용신으로 작용하고 필요한 기운이다. 이렇게 됐을 때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. 내 사주의 기운에 이게 기신으로 작용을 한다. 기신이라는 것은 나쁜 기운입니다. 그랬을 때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.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의 이 전반적인 기운을 놓고 봤을 때 이 사주팔자의 운기가 어떻게 됐느냐,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띠별로 본다고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. 특히 이 병술생 같은 경우는 46년생이고 46년생이니까 뭐 나이상으로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시죠. 아니면 뭐 2006년생인데 2006년생은 뭐 아직 학생들이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주로 병술생이라고 하면 이 이민년하고 병술생의 기운은 하늘의 기운은 서로 상충이 돼 버리고요. 땅의 지지의 기운은 극하는 기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병술생들한테는 특히 이 건강적인 부분 이제 연세도 있으시죠. 뭐 나이가 거의 이제 조금 있으면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건강적으로 봤을 때 병술생들은 가장 이러한 부분을 좀 잘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. 또 이제 임술생 같은 경우는 젊은 나이인데 이제 40대 되죠.
이 임술생 같은 경우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인연, 새로운 인연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는 결혼을 안 했다고 하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결혼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. 만약에 이혼한 여성이라고 하면 어쨌든 새로운 남자 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요런 좀 차이점은 좀 약간 있습니다. 그리고 경술생 같은 경우는 이제 50대인데 경술생 같은 경우는 뭔가 직업 변동과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,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일을 변화를 주고 다른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좀 쉬면서 어떤 일을 안 했다고 하면 2022년 이민년에는 새롭게 일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이 있고 뭐 무술생이나 갑술생은 특별한 부분은 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갑술생 같은 경우는 좀 나이가 20대다 보니까 좀 어린데 갑술생 같은 경우는 뭐 인성운도 들어오니까 뭐 새로운 일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문서운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회사 같은 경우 만약에 취직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취직을 해서 합격을 한다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개띠들은 2022년 한 해는 건강관리라든지 그런 걸 좀 주의해야 되고요. 또 관송사 문제 이런 것도 올 수 있는 그런 한 해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. 끝으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전반적인 사주팔자의 기운을 봐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신년 운세를 보고 싶다 하면 따로 개인적인 상담 의뢰를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2022년 이민년 호랑이 해를 맞이해서 개띠들의 전반적인 운세의 큰 특징적으로 살펴봤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